매주 목요일 또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재엽의 핫플 시간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양재동 두 편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는 곳 맞죠, 소장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는 곳은 네. 아니고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는 곳은 이제 둔촌동 네네. 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천호동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과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전까지 강동구 얘기하면은 대부분 고덕동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동구 얘기하면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있는 둔촌동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강동구의 천호동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관심 밖에 있는 지역인데, 고덕동이나 둔촌동과 더불어서 상당한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소외가 된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둔촌동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 또 저같이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강동구 천호동과 이게 다르고 천호동에 어떤 미래 가치와 입지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천호동의 지역 분석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소장님? 모든 지역을 볼 때는 일단 위치, 입지부터 이제 보셔야 됩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대한 이제 입지 분석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구 하면은 뭐 고덕동이나 둔촌동 주로 이제 얘기하는데, 과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강동구라고 하면은 이 천호동이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천호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구의 중심 메인 상권들이 전부 다 몰려 있는데, 천호역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있고요, 이마트, 그리고 이 뒤편으로는 먹자 골목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과거부터 천호동이라고 하면 이 강동구의 중심 상권 역할을 해왔고요. 또 교통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8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인 더블역 세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8호선을 통해서 잠실, 강남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기 편하고, 5호선을 통해서 도심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광화문 쪽까지 나가기 편한 대중교통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편리한 지역인데,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동구가 서울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진입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올림픽 대로와 강변북로가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 대로 또는 뭐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제 서울 중심부 로 이제 진입하기 상당히 용이한 특징이 있고, 또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 외부,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강원도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중부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전이라든지 지방으로 이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차도 상당히 이제 이용하기 편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강동구에서 천호동이 약간 이제 외면받고 있는 이유라고 하면은, 지도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천호동이 행정구역상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뚜렷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다른 상징성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없고, 다 이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다라는 점은 다소 이제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강동구의 중심 상권 역할을 하던 천호동입니다. 중심 상권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바로 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매력이 있는 그런 천호동인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중심 상권이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변모할 그런 미래 가치가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좀 있는 걸까요, 소장님? 천호동 매력 포인트 또는 이제 잠재 가치라고 하면은, 재개발이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다, 그리고 한강하고 접해 있다라는 걸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천호동에 대해서 옛날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써서 입지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호동 일대가 전부 노후도가 이제 심한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다라는 점도 있고,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좀 유흥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시설도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천호동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천호동 하면은 좀 안 좋은 지역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 접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점을 잘 살리지 못했는데, 저층 주거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천원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 20년 전쯤부터 해서
들어서 이 천호동이 워낙 이제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낙후된 지역을 좀 바꾸기 위해서 뉴타운도 지정을 하고 재정비 촉진 지구도 지정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이 서울시 정책상 재개발 재건축을 좀 밀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만 오랫동안 끌다가 결국 해제가 되어서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더 오래된 이제 노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천호동이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인식 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천호동의 잠재 가치는 이 재개발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또 반대로 오히려 또 괜찮아진 게 그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노후되어 있고, 폐건물, 큰 건물 많이 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지역들이 전부 다 천호동 내에서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이상으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곳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과거에 이제 유해시설이 있던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천호 1, 2, 3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여기는 철거가 끝나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이제 거의 완공 직전이거나 완공해서 입주까지 완료된 지역이 있을 정도로 정비가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한강변 인근으로 보자면은 한강변은 이제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총 3개의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도심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구역, 그 아래쪽에는 신속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있고요. 작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맞춰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좀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이제 지역 같은 경우 크게 이제 4개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천호 3-1, 3-2 재개발 지역과 신속통합, 모아타운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 지역이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꽤 많이 진행이 됐으므로 앞으로 한 4-5년, 뭐 길면은 뭐 6-7년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시간만 지나면은 강동구의 오래된 저층 주거 지역이 대부분 다 없어지고 번듯하고 깨끗한 새 아파트들로 이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한강과 접해 있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또 노후된 저층 주거지와 유해시설들이 있었는데 이게 싹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여러 재개발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생각보다 진행 단계가 꽤나 많이 속도가 진전이 된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소액 투자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천호동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꽤나 진행된 곳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표시된 재개발 지역을 보시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상당히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곳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한강변 지역 많이 보시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주택자의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뒤편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지정된 구역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되어 있고, 모아타운 지정된 곳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투자금이 이제 상당히 무거운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투자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제가 이제 추천드릴 만한 지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암사역이 있고 이 암사역 뒤쪽 블럭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금 자체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쪽쯤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매매가는 4억 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 신축급 투룸빌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매가는 4억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전세가는 2억 후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1억 초에서 좀 많으면 이제 한 중반 정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서울의 강북권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투자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2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1억 초중반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투자금 매매가가 이제 싼 대신에 나중에 재개발이 된 다음에 가치가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완공되었을 때, 또는 이제 구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파트의 가치를 따지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어 이 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괜찮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느냐, 기본적으로 역세권 보겠죠. 역하고 가까운지,
볼 거고, 그 다음에 녹지, 공원이 이제 인근에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지, 또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는데, 천호동 이 뒤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사역, 소역세권으로 볼 수 있고요. 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천호공원도 있고,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한강공원 있습니다. 한강공원의 이점을 이제 살릴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 천호동 이쪽 이제 뒤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가 좀 많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암사역 뒤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 초중학교가 둘 다 이제 붙어 있어서 이제 자녀 교육하기에도 이제 편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평지 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만 봐도 도로가 상당히 좁고 꼬불꼬불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 언덕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암사역 앞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저렴하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영원히 저렴한 게 아니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상당히 큰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암사역 뒤편 천호동 이 지역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투자금이 좀 높는 등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서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천호동 재개발 내에서도 핫플인 곳 한 곳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곳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